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1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광주, 강원, 철원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대유행기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95%란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측은 이번 주 안에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한 법무부가 대면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세 대책을 발표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사무실과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최대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내륙 등 일부 지역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곳곳에 내리던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낮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가을비가 장맛비처럼 오네요. 네, 마치 장맛비처럼 곳곳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에, 오전까지는 영서 남부와 충북, 호남에, 낮까지는 영남과 제주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가을비치고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동쪽을 제외한 전국에 30에서 80mm가량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영남은 5에서 5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은 전 시간대보다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경기 곳곳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 서해안은 낮에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개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쌀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온 2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온 변화가 크지 않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7도, 대전이 18도, 광주와 대구가 20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차차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도로 오늘 아침보다 15도가량이나 크게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6도 선에 머물며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초겨울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감염 양상입니다. 광주 전남대병원발 감염은 인근 화순분원 간호사 확진으로 이어졌고 경북 영덕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본관 일동 건물이 코호트 격리 중인 전남대병원에서 신규 확진자 16명이 쏟아졌습니다. 의사 2명과 입원 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는 병원 밖 N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누적 확진자는 의료진 10명을 포함해 50명에 육박합니다. 감염이 되었던 분들과 보호자가 퇴원을 하면서 그 가족들 또 접촉하셨던 분들의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분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가 근무했던 안병동 6층과 7층을 격리 조치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굉장히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분 CCTV를 봤더니 신규 간호사하고 얼마 역할도 그 동선도 잡고. 경북 영덕에서는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무더기 감염 이야기인데 비상에 걸렸습니다. 서울 확진자를 매개로 연쇄 감염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튼튼하게 뭐 아무런 증상도 없으니까 뭐 병원에 일부러 오겠습니까? 이거 안 올라가니까 CCTV가 확인한다 하고. 경남아동에서는 중학생 12명과 학원 강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 곳곳 전방위적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수능을 2주 앞둔 오늘부터 특별 방역이 시작되면서 고3 수험생들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할 텐데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한편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는 모임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대거 확진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수업. 고3 수험생들이 안내문과 동영상을 보며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코로나19로 우여곡절을 도마는 한 해, 선생님의 격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수능 대박, 수시 대박, 또 정시 대박 나길 바랄게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합시다. 후배들이 준비한 수능 떡을 받아들고 교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학원과 독서실이 운영을 못해서 예년과는 다른 상황에 조금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에 맞게 좋은 결과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수능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수능 특별 방역이 실시됩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26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대부분 고3 등교를 서둘러 중단했습니다. 연세대와 서강대 등 대학교가 밀집한 서울 신촌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촌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한 연세대 학생 중 최소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이들은 신촌 전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연세대 측은 학생들이 방문한 교내 건물을 폐쇄하는 등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5%란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백신 후보 예방률이 94.5%란 중간 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 만인데요. 화이자는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3상 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170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사람이 8명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And 95% efficacy means that vaccination reduces the risk for infectious disease 20-fold. So this is a highly effective vaccine. 화이자는 이번에 개발한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며 예방 효과는 연령과 인종 등에서 일관성을 보였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 효과도 94%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NN은 화이자가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보도했는데 미 정부가 지난 8월 화이자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만큼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미국에선 이르면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올해 안에 최대 5천만 회 투여분을 공급하고 내년 말까지 13억 회 투여분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진행된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선출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 후보자를 4명까지는 압축했지만 의결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가려내기 위해 다시 모였지만 4시간여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수 득표자 4명까지는 출연했지만 최종 2명으로 압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얻었지만 의결 조건인 6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거부권 2표를 행사한 겁니다. 심사 대상자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대부분의 자료가 이제 왔는데 좀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추천위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가 계속해서 정치적 대리인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정치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국민의힘이 무시했다며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킨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멋대로 하게 하는 법치 파괴행위라며 추천위 회의 복귀를 촉구해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한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야근 기록 등을 토대로 당일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15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 3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을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변호사도 조사했는데 함께 대질 조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검사들을 상대로 검찰청 출입 기록과 야근 일지 등을 토대로 당일 행적을 시간 단위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는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한 사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3명과 이모 변호사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수집된 증거 등을 통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지난해 3월 라임 공범인 수원여객 김모 전 재무이사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윤 총경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이사는 김 전 회장과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데 지난 11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서울 지역 학교의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당장 교내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급식조리사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전담하는 돌봄 전담사. 이들이 포함된 서울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조합원 1,500여 명이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학비연대 측은 퇴직연금제도 개선안을 서울시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의 끝에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 높은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조원의 70%가 DC형에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3달 정도. DC가 2달 연봉 총액을 12달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하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DB형으로 전환하면 20년간 8천억 원이 소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돌봄 파업에 이은 이딴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이 급식 대신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는 쪽도, 그리고 파업 예고에도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청 모두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이 호텔방 전세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권에선 당장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닭장에 살라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며 사과하고 해법으로 호텔을 언급했습니다.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바로 지어 공급할 수 없는 만큼 남는 호텔방을 고쳐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어떤 수요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게 뚝딱 뭐 며칠 만에 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논란을 의식한 듯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며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어떤 좌절을 겪고 있고 이거를 저렇게 모르시나.
국민의당도 임대 호텔로 호도해 부동산 시장을 더욱 망가뜨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공공임대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을 오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인 경북 경주시의 고분 정상에 2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봉분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남았는데 경주시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고분 위에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인근 도시에 사는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상까지 올라간 겁니다. 알고 보니 이 고분은 신라시대 대표적인 유적으로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인 쪽샘지구 79호분이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몇 분간 머무르다가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주시는 이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를 조회해 사흘 만에 A씨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A씨는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며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높이 3m 정도의 고분 주위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빈틈으로 차를 몰고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였는데 문화재청은 봉분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주시는 무단으로 고분 위에 올라간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에서 동행하던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차가 멈춘 틈을 타 다급하게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그 뒤를 쫓던 남성은 마트로 몸을 피하는 여성을 붙잡고 끌고 나갑니다. 여성이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 다시 차에 태웁니다. 만취 상태에서 고가 외제차를 몰고 시장 가게에 부딪힌 20대 남성이 강제로 동행 여성을 차에 태우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꽝꽝 소리가 나서 나 가봤더니 차가 와서 막 부딪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남성은 이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차를 운전한 지 약 30분 만에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2.4km 떨어진 곳에서 체포에 불응하다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구대에 입건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핸드폰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치소란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야권 잠룡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대선으로 바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탈당 한 달 만에 국민의힘 초선 모임의 강연자로 나선 금태섭 전 의원이 작심한 듯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또 제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도 야권이 연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활동을 재개한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대선 직행을 선언한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그분이 정치를 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물론 안철수, 홍준표 등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중도 보수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두산이 NC에 서력하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1승 1패에서 다음 경기 승리팀의 우승 확률
93%에 이르기 때문에 내일 3차전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반 수비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NC는 2회 초 3루수 박성민이 1루로 악송구에 허무하게 실점했습니다. 두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야 땅볼로 한 점을 더 챙겼습니다. 이어진 NC의 반격. 두산은 1실점 후 계속된 만루 위기에서 허경민이 불규칙 바운드를 잘 잡아 병살타로 처리했습니다. 두산은 4회 만루 상황에서도 우익수 박건우의 정확한 홈송구로 3루 주자를 잡아 실점 없이 넘겼습니다. 다음 회엔 김재호가 그림 같은 점프 캐치로 더블 아웃을 잡았고 6회엔 강한 타구가 투수의 다리를 맞고 튀어올라 더블 아웃되는 행운까지 따랐습니다. 철통 같은 수비로 실점을 막는 사이 김재호와 페르난데스가 홈런을 터뜨리며 달아난 두산. 9회 말 마무리 이영하가 연속 안타를 맞고 한 점 차까지 쫓겼지만 깜짝 등판한 막내 김민규가 두 타자를 잘 맞고 승리를 지켰습니다. 1승 1패로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3차전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승씩 주고받았을 때 다음 경기에서 이긴 팀이 15번 중 14번 우승했습니다. 두 팀은 하루 쉰 뒤 20일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다시 만나 승부의 분수령이 될 3차전을 벌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혹시 악어의 다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이 영상 보시면 생각보다 긴 다리에 놀라실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골프장. 저 멀리 눈을 의심하게 하는 뭔가가 보이는데요. 바로 엄청난 몸집의 악어입니다. 게다가 흔히 본 것처럼 바닥에부터 기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란 다리를 뽐내며 성큼성큼 걷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와야 할 것 같다며 믿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전문가들은 매우 보존이 잘 된 악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악어가 많은 플로리다에선 이렇게 골프장에서 목격하는 게 드문 건 아니라네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마스크가 흘러내리거나 입에 닿는 등 불편한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미국의 한 디자이너 부부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획기적인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도 성량을 뽐내며 편안히 노래를 부릅니다. 20년간 합창단 예복을 만들어온 이 부부는 안경에 김이 서리지 않을 정도로 밀착되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도 입에 달라붙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도 코 아래로 딸려 내려가지 않는 신통방통한 마스크를 개발했는데요. 벌써 5만 개가 팔릴 정도로 소문나서 기존 사업을 접을 정도라고요. 하지만 이들이 진정 바라는 건 이런 마스크가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런 날이라네요. 영화 분노의 질주를 생각나게 하는 자동차 액션이 현실에서 등장했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네요.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로켓처럼 등장하는 슈퍼카 한 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데스토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깜짝 놀랄 속도로 도로 옆 언덕을 타고 공중부양합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단풍잎이 모두 떨어질 것만 같은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해, 오전까지는 영서 남부와 충북, 호남해, 낮까지는 영남과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가을치고는 비의 양이 많습니다. 일부 동쪽을 제외한 전국에 30에서 80mm가량 예상되고요. 영동과 영남은 5에서 5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합니다. 현재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각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북부, 영남 내륙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 서해안은 낮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개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날이 쌀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8.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대전이 18도, 전주와 대구가 20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도로 오늘 아침보다 약 15도가량이나 크게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초겨울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